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귀한 분 모시고 외설회 인터뷰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참빛 아카이브의 김한영 대표님이신데요. 먼 길 또 마다 않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한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더 자세히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이 국문학이나 외설 선생에 대한 전문 연구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와가지고 이 자료들을 소개하고 하는 게 좀 외람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또 불러주시니까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대학원에서 미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몇몇 대학들에서 그 예술론이나 미학 같은 개론 같은 그런 과목들을 한 10년 넘게 출강을 했었는데 네. 뭐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좀 할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슬람 지역에서 나온 필사본, 필사본. 예, 네. 특히 이제 한 9세기 무렵부터 13세기 무렵까지가 이슬람의 르네상스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그 필사본들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돼가지고 그게 한동안 매혹이 느껴져서 그걸 이제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좀 취합해서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매혹을 느껴서 오랫동안 좀 그 자료들을 그게 아랍에서 숙성돼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유럽의 서천 문화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서 그런 과정들을 쭉 더듬어 오다가 불현듯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전통에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다.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눈길을 좀 돌려서 접한 게 이륜행실도고, 삼강행실도고, 네. 그다음에 뭐 불설대보 부모운중경이고, 또 그 다양한 그 불서들의 변상도라고 하죠. 변상도. 그러니까 네. 부채 설법을 저 유럽의 그 사파분들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중들이 글씨를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네, 문맹에서 그걸 네.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해 준 변상도들이 앞에 건두에 붙어 있는 그런 불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서들의 목판화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륜행실도, 삼강행실도, 행실도류는 실은 그 민간에서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제 주제와 내용만 다를 뿐이지 다 교과서거든요.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라는 주제, 거기에 이제 새롭게 좀 주목하게 돼가지고 여기저기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어느 날 드디어 우리 시대하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발행됐던 보통학고 국어독본이라는 책을 하나 손에 넣었습니다. 우리 그 웬만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잘 알아요. 우리나라가 지식이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저는 대일항쟁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대일항쟁기. 대일항쟁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러면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고 있었다 그런 어감이 강한 반면에 대일항쟁기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저항했다. 그런 함축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일항쟁기에 나온 보통학교 국어독본,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렇게 접했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 관념에서는 그 대일항쟁기에 일본어로 배우고 일본어로 쓰고 일본어로 말하고 했다고 한 걸 우리 관념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바로 넘기는 순간 히라카나 가타카나 일본어로 써 있는 거 보고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처음 리얼리티를, 그 실체를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제 관념과 실제가 뭐랄까요, 충돌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순간 많은 그 생각들이 좀 상념들이 떠오르면서요. 4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왜 이런 자료를 내가 못 봤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누군가 이런 자료들을 좀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꼭 뭐 몇십억가는 뭐 도자기만이 소중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20년 전인데요.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20년 전에 10,000원이면 꽤 큰 돈이라고. 네,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지만, 네. 나중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수집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고서점 사장한테 바가지 씌워서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신기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옛 교과서,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죠. 그다음에 해방공간, 한국전쟁 전후까지 한 만여 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지금 수집해서 그걸 뭐 어떤 방식으로건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 옛 교과서도 고서잖아요. 네. 근데 고서라는 것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내 책이라는 것은 넘겨보지 않으면 죽은 인물입니다. 넘겨봤을 때 그 안에 그 내용물하고의 네. 체험이 이루어지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 책이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걸 복제하는 겁니다. 전자 문서하건 실물을 복제를 하건, 그 실물을 복제하는 게 대부분 영인본이라고 그렇게 네. 표현하는데요. 일종의 사진 기법을 이용한 복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인본을 그동안 많이들 제작해 왔는데요. 저도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다양한 주체가 만들어낸 영인본들을 봐왔는데, 제 분에 차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영인본도 원본하고 똑같은 재본 방식, 규격, 그 다음에 그 질감, 그 다음에 분위기, 그런 것들을 살려냈을 때 하고, 그러지 않을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냥 허연 종이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찍어내면 오랜 그 시간과 역사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거기선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연구용어로만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런 옛 고서들을, 교과서를 포함한 고서들을 629책을 5년에 걸쳐서 복관했습니다. 네. 혹시 이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629책의 네. 내용을 기초적인 서지 정보를 다 망라해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낸 그 도록인데요. 네. 이런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9권, 네, 책의 629 권에 대한 서지 정보까지. 네. 그 보기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여기 그러니까 629 620 중에 한 권. 629권 중에 이게 한 권인데요. 천자문? 아니에요? 천자문입니다. 천자문. 예, 원본 느낌이 한눈에 봐도 좀 느껴지죠. 허연 종이에 검은 글씨로 검은 먹으로 인쇄한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세종대왕 박물관 50주년 기념해서 어떤 특별한 전시를 이제 기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보니까 한글하고 국어학의 자료전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솔회하고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념 전시회라 그럴까요? 이거 잠깐 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전시회가 지금 제목이 외솔 최은배 선생 가신 53주년. 네. 197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53주년. 그 다음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그 개관 50주년을 50주년. 박물관. 네, 네. 박물관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전시회인데요. 이 전시회를 그 외솔 선생님이 타계하신 날이 3월 23일입니다. 네. 그래서 3월 23일에 맞춰서 이제 개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불과 2달 남겨놓고 전시회를 하자라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네. 이 표지가 바로 그 자료집에 이제 표지가 되는 건데요. 이게 기역자고, 그러네요. 이게 아래하고, 이게 이게 니은이고, 이게 리을이잖아요. 이 리을 부분은 전부 다 외솔 최은배 선생님의 저작물을 가지고 구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외솔 선생님의 그 흑백 존형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걸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 하면은요. 우리 훈민정음, 한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큰 글이잖아요. 네. 한이 크다는 네. 뜻이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글 자음 모음, 그러니까 기역 니은하고 이게 전부 다 그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따온 집자해온 글자들인데요. 네.
이걸 어쨌든 이렇게 좁은 화면에 구성해서 자연스럽게 큰 큰 글을 글. 연상할 이렇게 수 있게끔 나오네. 네.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했습니다. 아,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큰 글 이제 네. 읽히는데. 이제 처음엔 만들어 놓고도 너무 좀 난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디자인적인 감각보다는 의미를 살리는 쪽이 네. 낫겠다. 아, 디자인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하고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여기 저 표지에도 있지만 세종대왕, 그다음에 한인샘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이제 외솔 최연배 선생님 하나의 연결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특별한 의미를 아주 잘 담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말씀 보태주실 게 있는지요? 외솔 선생님이라 어느 뭐 느닷없이 아무런 기반 없이 갑자기 태어나신 건 아니거든요. 한글이나 국문학 또 국문법에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천상천하 유아 독전하는 게 아니듯이 전후 맥락이 있는 거고 또 주고받은 영향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료집의 구성도 이 전시의 구성도 그런 큰 흐름을 거시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해서 틀을 잡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전 시기에 한글 국어학자들의 저작물들,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주시경 선생님이지만 허머 헐버트 선생 같은 분들도 정말 의미 깊은 역할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또 조선 후기의 여러 한글 자료들, 그 가운데 이제 워낙 외솔 선생님이 이 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수집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번에 가장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자료는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군졸 교과서로 가는 건데요.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궁국 기무처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궁국 기무처에서 8개인가 아문을 설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군무아문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면 국방부죠. 그 국방부에서 만들어낸 교과서가 군졸 교과서입니다. 한글로, 순한글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겠다 하고 군국기무처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군졸 교과서인데 그게 그동안은 기록으로만 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여기에 포함된, 저는 이게 군졸 교과서라고 확신하는데요. 그건 뭐 자료집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단장, 한 장만 남아있는데요. 그 한 장 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 구성을 좀 헤아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록으로만 전했던 그 자료가 실체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료를 이 전시에 공개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이제 또 대담을 진행하면서 차차 짚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거기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그냥 얼핏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최연배 선생님의 그 지난 생애에 대해서 한글의 사랑, 그리고 한글을 위한 투쟁, 그리고 그것에 모든 것을 바쳤다, 이런 말씀을 여기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확산돼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제가 외솔 선생님을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 면모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하나는 문법학자죠. 우리 말본의 체계를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갈무리한 그런 문법학자로서의 외솔 최연배 선생이 있고요. 다른 한 모습으로는 이제 그게 대일항쟁기에 독립운동했던 그런 맥락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계몽사상가입니다. 도덕교사죠. 또 직접 도덕교과서도 썼습니다. 1956년에 썼던 민주주의와 국민도덕이라고, 그게 학교 현장에서 사회 과목, 도덕 과목으로 직접 사용됐던 교과서입니다. 그런 교과서까지 썼던 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생애는 한글을 사랑하기에, 한글을 위해서 투쟁하였기에 모든 것을 바치었다. 정말 정확하게 외솔 최연배라고 한 인간을 설명하는 문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걸 화두로 삼아서 오늘 이 자리도 같이 이야기를 진행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뭐 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좀 운을 떼고 아, 그 다음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보면서 저도 또 새록새록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7쪽 되는 부분부터는 그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이제 저작에 대해서 1926년부터 돌아가신 이후까지 77년까지의 어떤 그 저작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그 외솔 선생님의 저작물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말본 이론서, 네. 그 다음에 한글 이론서, 그 두 가지가 사실상 외솔 선생님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라고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말본 교과서들입니다. 그 교과서들은 1934년에 썼던 중등 조선 말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공간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70년대 후반까지 네. 거의 해마다 중등 고등 말본 교과서들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여담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어쨌든 책을 오랫동안 수집하고 그 책들을 만지고 체험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좀 그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살았던 그 무수히 많은 한국인들, 그 가운데 이제 뭐 소설이건 학술서건 많은 책들을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외솔 선생님만큼 많은 책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들, 네. 특히 중등 조선 말본 교수 참고서. 네. 그 자료는 여기 제가 실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요거네요. 예, 이렇게 아주 그 얇고 판형도 적은 그런 책인데요. 말본을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지침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렇게 속 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이 쓰신 그 일러두기 성격의 머릿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그 모두 선생의 말본 책들은 거의 구성이 틀이 유사한데 모두풀이 이건 우리 오늘날 쓰는 말로 치면 선 정도의 성격을 갖겠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가름이 소리 가름입니다. 음운론 또는 음성학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름이 시갈, 품사론이죠. 세 번째 가름이 그 문장론, 그 글의 월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모두풀이하고 각 그 가름들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침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이런 전시회도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전문 연구자들한테는 그다지 그 관심 뭐 새롭지 않을지 몰라도 일반 대중들은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널리 다양한 세대들이 체험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전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여력이 닿는 한 또 환경이 갖추어지는 한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자료집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제 꿈이고 바람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 작업을 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획하고 계시는 좋은 전시회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받은 감명 이상의 감명을 받으시고 자료 살펴보시면서 우리 한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시를 기획하시는 김한영 대표님의 그 숨은 뜻,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공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